마음고생을 하다가 어제 경북 산불 지역을 쭉 둘러봤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했고요. 제가 지금까지 본 대형 산불 중에서 가장 심각했고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사찰뿐만 아니라 국토 전체가 불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숲에 탈 것이 많아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탈 게 하나도 없는 산입니다. 나무를 다 베가지고요. 있는 나무가 10%도 안 되는 그런 산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숲에 탈 거를 제거했다 그래서 운남사 주변에 전부 다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운남사 다 탔죠. 탈 게 없어서 탑니까? 자, 2025년 경북 산불의 분석입니다.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96%가 소나무림입니다. 심각한 피해를 입은 80% 넘게가 소나무림입니다. 똑같습니다. 산청 산불 똑같습니다. 자, 소나무림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전후인데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소나무림은 90%가 훌쩍 넘고 거의 100% 가까이 됩니다. 사찰이 피해를 입는 이유는 이 소나무림을 적극적으로 보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호도 아니죠. 적극적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불의 피해 면적은 강도가 좌우합니다. 시간, 면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타들어가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노드렁 태우기가 아주 천천히 가게 되면 좋은 거예요. 불을 다스리는 거죠. 근데 강도가 커지는 순간 다 망합니다. 근데 이 강력한 강도, 이 강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해인사 홍제암의 관리 방식입니다. 운남사 불탄 형태랑 똑같습니다. 숭림사 관리 방식입니다. 똑같습니다. 신륵사 관리 방식입니다. 똑같습니다. 소나무 밑에 화렵수를 전부 다 제거하는 이 사업이 매년 사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똑같은 방식을 수십 년 동안 해가지고 똑같이 태워 먹었는데 왜 똑같은 방식을 또 하죠? 자연은 그대로 두면 이렇게 됩니다. 소나무림의 화렵수가 이렇게 쭉 자라죠. 이렇게 소나무림의 화렵수가 잘 자라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대로 두면. 자, 근데 이 사업을 산불 예방 숲가꾸기라는 사업을 한 결과입니다. 이게 지금. 소나무만 남기고 화렵수를 다 잘라낸 이게 산불 예방 숲가꾸기의 결과예요. 사찰에서. 소나무만 빼고 다 바짝 말라있죠. 이게 초대형 산불을 일으키게 돼요. 모든 사찰이 똑같습니다. 심지어 제가 지난번에 정말 답답한데요. 송광사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200년 된 송광사 뒤에 화렵수를 전부 다 베는 산불 때문에. 그럼 200년 동안 송광사는 산불 예방을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왜 갑자기 200년 된 나무들을 하루아침에 전부 다 잘랐을까요? 이제 송광사는 산불 위험에 완벽하게 노출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사찰을 관리하는 방식이에요. 저는 불이 나라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기후변화 얘기합니다. 기후변화. 기후변화가 만병통치약이죠. 모든 재난재해는 기후변화 때문이다. 그래서 어떡할래? 나는 모르겠습니다. 가 정답이에요. 자, 기후변화. 우리나라의 산불 위험 정도, 이거는 네이처지에 소개된 건데요. 현재 시점에서 산불 위험 정도는 가장 약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가장 약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약한 산불 위험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수림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기후변화가 오는 100년 후, 지금보다 훨씬 심각해지겠죠.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되냐? 역시 전 세계에서 가장 약합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의해서 산불이 많이 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데이터 보겠습니다. 기후변화 이렇게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니까 산불이 많이 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건조화되고. 자, 온도가 올라가는 동안 일본은 산불이 급감합니다. 일본 산림청의 데이터요. 급감하잖아요. 자, 온도가 올라가는 동안 중국의 산불 피해는 급감합니다.
급감하잖아요. 이거 뭐 제가 데이터 조작하는 거 아니고 다 중국에서 나온 데이터들입니다. 일본에서 나온 데이터들. 자, 북한도 급감합니다. 지구 전체도 감소를 해요. 기후변화 때. 아시아는 급감하죠. 한국만 늘어납니다. 왜 한국만 늘어날까요? 왜? 기후변화가 전 세계는 산불이 안 나게 오는데 우리나라만 산불이 나게 온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산불의 감소, 산림지대는 그냥 일괄적이에요. 동일합니다. 어떻게 기후변화를 산불이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숲이 울창하다. 너무 울창해가지고 나무를 베야 된다. 제가 사찰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사찰만큼 나무 많이 베는 데 없습니다.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해야 되는데 생명을 가장 파괴하는 것이 사찰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나무 수목 나이는 30에서 40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30에서 40년 나이가 늙었다라고 하는 희귀한 나라, 괴상한 나라죠. 자, 스위스의 산림관리 목표구 현황입니다. 0급이 1, 2, 3, 4, 5, 6, 7년급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산림관리 목표와 전략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에 가 있느냐? 이렇게 가 있습니다. 빨간색이 우리나라에 뒤에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입니다. 빨간색으로 박스 친 게 우리나라의 나이고요. 뒤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이게 늙었고 많다 그러죠? 그럼 어린 나무는 안 타느냐? 울진산불의 모습입니다. 다 탔습니다. 어린 나무. 이 형태가 가장 심각하죠. 이게 밀도가 정말 높은가요? 굉장히 낮죠. 이거 왜 다 잘라냈으니까 밀도가 굉장히 낮죠. 밀도 굉장히 높습니다. 안 탑니다. 밀도가 높아서 탄다라는 거는 전혀 말이 안 되잖아요. 현장에서는 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화재는 약해집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화재는 약해집니다. 소나무림은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우리나라의 식생기후는 그럼 어떠냐? 소나무가 원래 잘 자랐느냐? 전혀 아니에요. 소나무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산림청에서 우리나라에서 소나무가 자라는 기후대 우리나라 기후에서 소나무가 자라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불은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점점 커지죠. 우리나라. 건조화 때문에 그렇다.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인재인지, 왜 우리나라의 문제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솔잎을 긁어서 땔감으로 사용할 때 사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땔감으로 사용했습니다. 사찰도. 척박한 형태의 소나무림으로 자연스럽게 유지가 됐어요. 척박하니까 소나무림이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석탄, 석유, 천연가스, 그 기후변화, 기후위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쓰니까 숲이 울창하게 바뀝니다. 반대급부로. 숲이 울창하게 바뀌니까 소나무가 죽고요. 화렵수가 들어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척박한 것을 좋아하고 햇볕을 좋아하는 소나무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시책으로 숲가꾸기를 한 겁니다. 그걸 전국에 확산을 시켰고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국토의 살림을 척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한 거죠. 국가시책으로. 이게 30년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살림과. 자, 이게 최신의 자료가 아니에요. 2007년 사진입니다. 2007년. 2007년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척박하다는 동해안 울진의 모습입니다. 소나무림 밑에 화렵수가 요 뒤에 꽉 차 있죠. 화렵수가 못 자라서 소나무 심는다는 그곳에 화렵수가 꽉 차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열심히 잘라내는 사업을 하고 있죠. 지금은 이런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3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화렵수가 이렇게 꽉 차 있었다면 지금 혼요림이 됐겠죠. 최소한 혼요림이. 최소한 그리고 대부분이 화렵수림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못 바꾸게 한 거죠. 제가 소나무를 심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못 바뀌게 한 거죠. 자연의 흐름을 막아버린 겁니다. 자연 그대로 두면 소나무림은 이렇게 빠르게 변합니다. 화렵수림이 꽉 들어차죠.
그럼 이게 탈 것이 많아서 타느냐? 안 그렇다 그랬잖아요, 제가. 자, 이끼가 이렇게 쫙 낍니다. 이끼 타지 않습니다. 습도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타지 않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런 숲은 타지 않아요. 타도 바닥만 탑니다. 바닥, 낙엽만 타는 거예요. 낙엽만. 한번 산에 들어가 보세요. 화렵수가 탄 게 있나? 살아있는 화렵수는 타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모든 대형 산불 지역을 갔지만 살아있는 화렵수가 탄 것은 단 한 주도 못 봤습니다. 죽은 화렵수는 조금 타긴 합니다. 자, 그거를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과연 산불 예방 숲가꾸기가 정부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찰에서 이거를 해달라고 하죠. 우리 사찰을 태워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답답하죠. 자, 이게 화렵수, 그 다음에 특히 상록 화렵수가 불을 막는 최고의 방화 수림입니다. 불을 막는. 뭐 그냥 있잖아요. 그 선운사 동백숲 방화림. 자, 이게 산불 예방 숲가꾸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정말 산불 예방 숲가꾸기라는 목적으로 한 사업이에요. 목적 사업입니다. 제가 뭐 다른 거 가져온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됩니다. 소나무만 남겼어요. 자, 햇볕이 바닥으로 다 들어옵니다. 소나무만 남았죠. 바짝 마르죠. 다 태웁니다. 이 사업이 제가 뭐 타겟을 해서 저런 데만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들어갑니다. 어떻게 돼 있는지. 자, 화렵수는 전부 다 잘라서 이렇게 바짝 말려놓죠. 불이 나면 이게 활활 다 타죠. 이 불을 막아야 되는 화렵수가 오히려 불을 활활 태우는 그런 불쏘시개가 되는 거죠. 말려 있으니. 자, 그리고 숲가꾸기를 하면 가장 결정적인 거는 뭐냐? 건조해집니다. 자, 숲가꾸기를 했을 때 물이 빠져나가는 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숲가꾸기를 안 했을 때 숲에서 155mm가 빠져나가는데 하니까 2287mm가 숲 밖으로 바로 빠져나갑니다. 그럼 숲에서 물이 빠져나갔는데 어떻게 숲이 건강해지나요? 예. SBS가 안 와서 다행입니다. 자, 이게 산불 예방 숲가꾸기 한 사업지입니다. 울진이에요. 산불 예방 숲가꾸기를 했는데 살아있는 나무가 단 하나도, 예방이 아니라 이거는 산불 확산 숲가꾸기죠.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산불 예방 숲가꾸기 한 모습입니다. 화렵수를 전부 다 베고 소나무만 남겨놨습니다. 다 태웠습니다. 울진 현장입니다. 역시 산불 예방 숲가꾸기 한 사업지인데 경계예요. 이게 산불 예방 숲가꾸기 한 곳, 안 한 곳. 한 곳은 다 태웠는데 안 한 곳은 안 탑니다. 이게 우리의 세금으로 쓰인 거예요. 자, 산불 예방 숲가꾸기 한 곳입니다. 산불 예방한다고 자른 나무는 살아있고요. 잘렸는데도 살아있습니다. 근데 산불 예방한다고 남겨둔 나무는 다 타 죽었습니다. 울진입니다. 역시. 이거는 제가 산불 예방 숲가꾸기 사업 지역을 전부 다 들어가 보면서 확인한 겁니다. 일일이 확인한 겁니다. 임도 헬기가 있어서 그러냐? 자, 임도가 이렇게 많은데 다 태웠죠. 임도가 하나도 없는데 여기 조금 타고 다 바닥입니다. 불은 다 바닥에서 움직여요. 바닥에서 움직이면 들어가서 끌 일이 없어요. 뭘 힘들게 들어갑니까? 안 꺼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임도가 수천 개가 있어도 못 끕니다. 자, 임도가 있어요. 임도가 이렇게 임도가. 산불이 제가 모든 진짜 이거는 전 세계의 희귀 케이스인데요. 세상에 이런 일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산불이 이렇게 가로로 납니다. 가로로. 세상에 불이 이렇게 어떻게 납니까? 들어갔더니 임도를 타고 불이 나 있습니다. 임도를 타고. 자, 이 도로, 임도, 온갖 도로들이 다 있는데 다 태우죠.
불이 2km씩 날아가고 최대는 30 몇 킬로까지 날아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3m 도로에서 끄겠습니까? 자, 강릉이 도로 밀도가 산도 얕고요. 산은 거의 산이 아닙니다. 그냥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강릉은. 해발고가 가장 높은 게 몇십 미터, 여산불난 지역 중에서 거의 평지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온갖 도로가 다 있습니다. 이게 다 도로예요. 제가 도로를 오버랩 시킨 건데요. 산불은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그대로 납니다. 도로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소방서가 있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발화 지점인데 그대로 다 태웁니다. 그럼 나무가 없으면 골프장이 가장 안 탔어야 되는데 골프장은 오히려 더 심각하게 탑니다. 현장은 이렇게 답을 주고 있어요. 도로가 필요 없다고. 예, 이게 골프장을 확대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도로가 많고요. 탈 것은 없습니다. 근데 새까맣게 다 태웠죠. LA 산불의 모습입니다. LA 이게 산불인지 모르겠지만 도로가 이렇게 많습니다. 격자로. 다 타죠. 대체 도로가 어떻게 있어야 끈다는 거죠? 도로율이 100%면 끌 수 있나요? 자, 이거 안동 산불입니다. 다 태워서 전부 다 잘라냈죠. 안동 산불의 모습입니다. 임도가 이렇게 잘라 있습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이거는 합천 산불의 모습입니다. 자, 임도 불이 얼마나 세냐 그러면 불 옆에 여기 소나무림 불 옆에 비석이 이렇게 다 터집니다. 저기에 사람이 불을 끌어 들어가라고요? 요번에 그랬죠. 불 끌어 들어가라고. 그래서 죽은 거 아닙니까? 헬기가 불을 끈다고요? 제가 이걸 1시간 지켜봤습니다. 헬기 2대가 요 점 하나에 있는 불을 재미로 장난하는 것 같아요. 2대가 그냥 한 군데만 계속 뿌립니다. 꺼졌을까요? 꺼졌어요. 1시간 후에. 꺼졌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봤어요, 제가. 헬기 2대가 계속 여기만 끕니다. 여기만. 딴 데 다 놨는데 여기만 꺼요. 재미 같잖아요. 들어가 봤습니다. 다 타고 꺼진 거예요. 다 타고. 끈 게 아니고 꺼진 거죠. 이게 무슨 끈 겁니까? 헬기 2대가 물을 계속 뿌리는데 요 2m, 1m짜리 나무 더미 불을 못 끕니다. 진짜요, 못 꺼요. 요 2m, 1m짜리 나무 더미를 못 끈다고요. 다 태우잖아요. 헬기가. 우리나라 원래 산불에 취약한 숲이냐?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느냐? 산불에 아주 강력한 숲이 됩니다. 연구팀은 침엽수림의 급격한 감소는 기후변화로 인한 연평균 기온 증가와 연평균 강수량의 증가. 강수량이 증가하는데 어떻게 산불이 증가합니까? 그리고 기온의 증가와 강수량의 증가는 소나무림의 감소 플러스 화렵수림의 증가죠. 우리나라 숲은 쇠퇴하지 않습니다. 화렵수림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합니다. 그걸 막은 게 지금의 사달을 일으킨 거죠. 자, 얼마나 빨리 바뀌냐? 소나무는 18%가 줍니다. 5년 사이에. 비목나무는 산불에 굉장히 강한 나무입니다. 비목나무는 360%가 증가하고요. 떼죽나무는 50%가 증가합니다. 다른 모든 화렵수들도 증가해요. 소나무만 줄어듭니다. 그럼 그대로 뒀으면 5년 만에 엄청나게 강한 산불에 강한 숲이 됐을 거 아닙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척박한 곳을 땔감을 안 쓰니까 비옥해지고 있었는데, 울창해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전국의 국가 시책으로 확산을 시킨 거예요. 이게 자연재해입니까? 자, 쑥갓구기한 모습입니다. 산불의 최악의 모습이에요. 이 초지는 겨울에 바짝 말라있죠. 초보는 1년생이니까. 이게 불이 돼가지고 산 위로 다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밑에 있는 나무를 전부 다 제거했죠. 탈 것이 많아서 아닙니다. 이렇게 태웁니다. 이렇게 타는 순간 불이 솟구치고요. 그 다음에 날아가면 절대로 못 끕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천도가 넘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자, 그럼 임도 불을 끈다. 요게
숲의 바람의 세기예요. 거의 제로에 가깝죠. 근데 임도를 내는 순간 돌풍과 강풍이 붑니다. 20배가 빨라집니다. 바람이. 어떻게 맞겠습니까? 깝깝하죠. 예, 지리산의 모습입니다. 2023년에 산불이 발생했다. 여기 국립공원에 계신 분도 오셨는데요. 23년에 지리산의 요 산불 발생의 모습입니다. 근데 24년, 1년 만에 그냥 보면 거의 사라졌습니다. 저기 복구해야 된다 그랬는데 국립공원에서 말렸죠. 못하게. 그랬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같은 시기에 납니다. 2013년 후 합천 산불입니다. 2024년 더 커집니다. 피해 지역이. 네, 열심히 임도 조성하고 열심히 관리하고 숲가꾸기하고 이랬더니 산불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떤 산을 원하세요? 어떤 산을? 그럼 사찰은 어떤 사찰 숲을 원하십니까? 이런 숲을 원하세요? 이런 숲을 원하세요? 자, 사찰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이미 사찰의 역사 너무 깊잖아요. 그 역사가 왜 단절이 돼서 이 상황을 만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이때 단절이 됐다고 해도 우리는 역사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찰림 관리 어떻게 해오셨는지요. 2005년 낙산사에 계셨던 스님의 말씀입니다. 직접 보시고 한 말씀. 소나무는 불이 났을 때 휘발유 같은 역할을 해요. 소나무의 송진으로 인해서 그냥 불이 확 붙더라고요. 그렇지만 느티나무 같은 화렵수는 방화수 역할을 해요. 화렵수 같은 나무들은 낙엽이 지니까 불이 오면 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불이 났을 때 불길은 나무 사이를 지나올 때 불의 세력이 많이 죽고 약해지는데 이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송광사 지난달에 수백 년 된 나무들을 하루아침에 다 잘라버렸죠. 산불 예방한다. 근데 현장에 있어 보니까 소나무는 화약고나 마찬가지예요. 현장에 직접 보신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화렵수는 그냥 불이 많이 죽고 약해져요. 그럼 끌 수 있어요. 근데 그 화렵수를 제거하면 화약고가 그냥 그대로 터져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받겠습니까? 자,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사찰에 관리를 잘 해왔어요. 그 불이 너무 무서우니까. 해인사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소나무림 중에 가장 유명한 사찰 해인사. 해인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사찰을 둘러싸고 있는 나무, 소나무 있나요? 없습니다. 전부 다 화렵수로 사찰을 둘러싸고 있어요. 왜? 불을 막아주니까. 실력사, 제가 아까 실력사 보여드렸죠. 소나무만 남기고 숲가꾸기 다 한 거. 소나무만 없어요. 실력사 주변에. 금산사. 소나무가 아주 띄엄띄엄 있지만 사찰 주변은 전부 다 화렵수입니다. 심지어는 낙산사. 화재에 빠질 수 없는 낙산사 보겠습니다. 낙산사. 낙산사 옆에 전부 다 화렵수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바깥은 소나무인데 아래는 다 화렵수가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불이 나도 이렇게 막아주니까. 왜 이런 훌륭한 역사와 그 경험과학을 다 버리고 지금 와가지고 다시 소나무 화렵수를 다 잘라내는 사업을 매년 합니까? 금방 자랍니다. 숲은 금방 자라요. 우리나라 숲은 정말 금방 자랍니다. 한 30년 정도 그대로 둔 숲입니다. 한 200년 걸립니다. 이런 숲을 하루아침에 잘라버렸어요. 산불을 예방한다. 낙산사의 스님들이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 기록으로 남겨주셨는데 산불은 사찰이 내부에서 불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화재가 들어오는 것은 결코 자연재해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찰숲 주변의 관리 방식은 지금 산림청이 얘기하고 있는 방식을 전면 재순적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우리 세대는 불타는 사찰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가 될 겁니다. 임진왜란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찰을 화재로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짧게 했는데 그래도 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